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지난 17일 새벽 가불 오토텍 기업노조가 회사 정문에 모여서 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말이 신입사원이지 특전사, 경찰 출신 등으로 구성되어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조합원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더군다나 집단 폭행을 지켜본 경찰은 수수방관하며 회사 시설 요청을 빌미로 조합원과 가족들을 해산시키고 연행하겠다고 했다는데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되묻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노동법률단체에서는 가불 오토텍의 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이자 처벌에 관한 법률상 교사 내지 방조범죄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노조 파괴 전략에 대한 증거물과 폭력이 자행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검경은 먼저 책임자 구속부터 선행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 내정자가 총리가 되고 시작된 첫 작품들이 앞서 언급한 가불 오토텍 폭력 진압뿐 아니라 세월호 대책이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민중의 아픔부터 탄압하는 신임 총리의 행보에서 메르스 공포보다 더 큰 정부의 공포 정치가 앞으로 우리 민중에게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5년) 6.7차 단체 교섭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17일 양대노총 제조공동투쟁본부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7일 불법 파견 간접 고용 철폐, 정규직 전환 촉구 영남권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노동자 전문학교 2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7일 모비스위원회 노사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번 주 기획방송 현장 이슈는 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다 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급 5,580원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입니다. 컵라면으로 하루 한 끼를 때우고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하루 12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제가 열정만을 요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일한 가치만큼은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15년 6.7차 단체 교섭이 본관 아반떼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경훈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측 교섭위원과 윤갑한 사장과 회사 측 교섭위원 등이 참석하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본협의도 지난번과 같이 단체 교섭 요구안에 대해 회사는 논리 공방을 유도하는 질문들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교섭위원들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이경훈 지부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주공장은 그동안 600억 을 투자해 생산성을 올리지 못한 부분은 사측의 책임이 크며 양측이 교섭에서 악영향을 받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회사의 논리엔 언제나 환율 하락, 경쟁력 심화, 내수 부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임금 협상이 외부적 논리를 근거로 폄하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7일 양대노총 제조공동투쟁본부 현장 간담회를 지부 대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단위 사업장을 돌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저지시키고 제조부문 공동파업 성사와 7월 4일 전국 제조노동자 대회를 성공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목적과 정부 동향, 양대노총의 공동투쟁 경과 보고와 설명, 그리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현대차 지부 운영위원 동지들은 양대노총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혁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불법 파견 간접 고용 철폐, 정규직 전환 촉구, 영남권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사공장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는 정규직 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를 궁지로 내모는 회사 측을 규탄하고 정규직 촉구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족의례를 시작으로 투쟁사와 연대사, 그리고 문화공연이 이어지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투쟁할 수 있게 금속노조 동지들이 도와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노동자 전문학교 2기가 열렸습니다. 이번 노동자 전문학교는 현장 활동가의 참다운 노동자의식과 폭넓은 현장 활동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일차 교육은 입소식을 시작으로 현장 일상과 노동자란 주제의 강연과 선전 이론 등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2일차에는 현장 활동가의 올바른 자세에 대한 강의와 팀별 토론 및 발표로 개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3일차 수료식과 현장 문화 탐방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7일 15년 임금 협상을 위한 모비스위원회 상견례가 울산 지원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섭에는 노축 대표로 이경원 지부장과 홍성복 수석, 모비스 김병렬 의장 등과 사측 대표인 정병철 사장 등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이경훈 지부장은 노사 간의 신뢰가 중요하며 교섭은 이를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했습니다. 이어 김병렬 의장은 회사의 의지가 중요하며 조합원의 요구는 정당함을 밝혔습니다. 이번 15년 교섭은 구태의연한 태도나 관례를 벗어나 진정성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00만)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만들어내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아무런 준비 없이 내몰리는 수많은 청년들과 아르바이트라는 신분. 그곳에서조차 법의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노동하는 환경. 미래도 꿈도 포기한 채 그저 지금을 걱정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바로잡고 알리려는 노력의 시작을 이제 울산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울산지부에서 준비위원회를 하고 있는 조신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아르바이트를 또 굉장히 열심히 이제 생계라는 문제로 열심히 이제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주휴수당이 뭔지 뭐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이런 거를 따질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를 제기했다가 요즘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두려움에 사실을 말 못하고 되게 끙끙 앓고 그냥 그만둔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에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싸울 수 있었던 어떤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 혼자서는 사장과 절대 싸울 수가 없다. 1대1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알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필요 때문에 활동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울산지부 준비위원회는 5월 5일에 출범을 했었고요. 그 전에 4월에 저희가 한 달 동안 알바 노동 실태 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4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알바 노동자들에게 좀 이런 거 저런 걸 좀 많이 물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최저임금을 얼마나 받냐, 혹은 뭐 주휴수당은 받고 있나, 혹은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저희가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400명 중에 이제 그 응답자들 가운데 3명 중에 2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거나 혹은 최저임금만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최저임금이 사실상 한국에서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신이 생계비를 마련하려면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뭐 한 9시간 이상씩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걸 보면서 사실 울산 지역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만연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좀 자신의 알바 노동자들이 자신의 현실을 좀 인식하고 권리를 좀 찾아가는데 좀 그런 첫 걸음을 좀 뗐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희가 그때 실태 조사를 하면서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또 청소년들이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저희 결과로. 그랬을 때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어떤 알바 노동 인권 교육이라던가 혹은 직접 저희가 알바 상담을 통해서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던가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식으로 좀 이런 알바 노동자들을 좀 만나고 있고요. 단순히
청년들, 어린 학생들이 사실은 어린 학생들이라고 인식하셔서 사장들은 좀 적은 임금을 줘도 되지, 혹은 부당하게 해고를 해도 되지, 혹은 되게 인격적인 모독 같은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런 법들을 알바 노동자도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알바들이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하는 문제가 비단 이런 청년들만의 알바 노동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당장 이 젊은 20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에게도 어쩌면 되게 현실적인 문제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알바노조 만나면 다 내 자식들의 문제인데 알바노조가 좀 열심히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렇게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비단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세대의 어떤 이 노동자들의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좀 굉장히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알바노조 울산지부가 규모는 조금 작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앞으로 저희들의 활동을 보시면서 저희들이 울산 이 노동자들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차 교섭이 어제 끝났는데요. 회사 측은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 주가가 하락한다, 해외 판매량이 줄었다며 계속해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내며 48,000조합원의 정당한 요구를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한전부지를 시세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른 수건을 짜듯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고통만을 강요하고 기초질서나 품질 향상만 외치며 모든 것을 전가하려는 모습에서 조합원을 위한 진정성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 보입니다. 먼저 48,000조합원의 노고를 진정으로 인정하며 다가설 때 회사 측이 말하는 노사 상생을 위한 15년 교섭의 첫 단추가 꿰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자병법에 위와 아래의 바람이 같아야 승리한다는 상하 동력 자승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고 살필 필요가 있다는 뜻인데, 지금 회사 측이 한번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현대자동차지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